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아름다웠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65이 된 평범한 주부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결혼 38년 차, 두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는 손주도 둘이나 되는 그야말로 평범한 할머니죠. 그런데 3년 전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40년 지기 친구 은주의 황당한 제안으로 말이죠. 은주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전학 온 첫날 아무도 모르는 학교에서 떨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준 아이가 은주였죠. 그 이후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었어요. 대학 시절에도 결혼 후에도 애들 키우면서도 늘 가까이 지냈죠. 은주는 저보다 좀 더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늘 먼저 시도해보는 타입이었죠. 반면 저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편이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우리는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은주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선영아, 너 남편이랑 요즘 어때? 뭐가? 그러니까 관계 말이야.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은주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죠. 부부관계를 묻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도 모르겠어. 제 대답에 은주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래. 남편이랑 완전히 남처럼 지내.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말이야, 선영아. 나 요즘 생각이 많아. 우리 아직 젊잖아. 60대 중반이면 요즘 한창 때야. 근데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은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 우리 부부 여행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근데 평범한 여행이 아니라 특별한 여행이야. 은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1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한 장소에서 말이야. 스마트폰도 꺼두고 오직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지. 그게 특별한 거야? 그게 다가 아니야. 선영아, 우리 부부랑 너희 부부랑 함께 가면 어떨까? 네. 우리 네 명이서 한 공간에 묵되 각자 부부가 따로 방을 쓰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서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서로 소리는 들리지만 보이진 않는 그런 공간에서 각자 부부가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거야. 말하자면 함께하되 따로 하는 거지. 충격이었어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믿기지 않았죠. 은주야, 너 정신 멀쩡한 거야? 알아, 황당하지. 나도 처음엔 미친 생각이라고 여겼어. 근데 계속 생각해봤어. 우리 나이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 매일매일이 똑같잖아. 남편과도 감정이 메말라가고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영아, 나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남편과 다시 연결되고 싶고. 근데 우리 둘만으론 안 될 것 같아. 누군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 그게 이상하게 더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황당했지만 동시에 은주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어요. 은주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남편 정우와 저는 결혼한 지 38년이 됐어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정이 식어갔죠.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느라 바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만 연결된 남이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친밀한 시간을 가진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5년? 아니, 어쩌면 10년도 더 됐을지 모르죠.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용기를 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옆에 앉았어요. 여보, 할 얘기가 있어. 응? 뭔데? 은주가 제안을 하나 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주의 제안을 설명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멍한 표정으로 듣더니 점점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처음엔 황당했어. 근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부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당신은 하고 싶어? 모르겠어. 근데 궁금하긴 해. 우리 이대로 끝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사실 요즘 우리 관계가 너무 공허해서 고민이 많았어.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그리움에 대해,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에 대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결론을 내렸어요. 해보자. 한 번쯤은. 다음날 은주에게 전화했어요. 은주야, 우리 하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은주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정말? 선영아, 고마워. 넌 정말 최고의 친구야. 근데 은주야, 한 가지만 약속해. 이게 우리 네 명만의 비밀이어야 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 안 돼. 당연하지.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여행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깊은 산속의 펜션이었어요. 은주가 예약한 곳은 주변에 다른 펜션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고립된 장소였죠. 금요일 오후 우리는 각자의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도 저도 긴장한 게 느껴졌죠. 여보, 우리 진짜 가는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잖아. 펜션에 도착하니 은주 부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은주의 남편 태수 씨는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인데 그날따라 더 어색해 보였어요. 우리는 짐을 풀고 거실에 모였어요. 펜션 주인이 준비해둔 저녁을 먹으며 평소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식사 후 은주가 펜션 구조를 설명했어요. 2층에 방이 2개 있어. 중간에 얇은 벽 하나만 있고 방음이 거의 안 돼. 그래서 소리는 다 들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올라갈까? 은주의 말에 모두 침묵했어요. 드디어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부부는 왼쪽 방으로, 은주 부부는 오른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정말 벽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방 안은 아늑했어요. 큰 침대 하나와 작은 화장대, 그리고 창문으로 보이는 산 풍경. 평범한 펜션 방이었죠. 남편과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보, 응, 우리 진짜 할 거야? 당신이 원한다면.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여닫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낮은 대화 소리. 이상했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부부가 있다는 게 그들도 우리처럼 긴장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영아, 우리 천천히 하자. 서두를 필요 없어. 응. 남편의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체온이었죠. 옆방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의 목소리였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부끄러우면서도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자극적이었어요. 남편도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거든요. 여보, 나한테만 집중해. 남편이 제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키스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신기했어요. 옆방의 소리들이 방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더 솔직하게 만들었어요. 평소엔 참았을 소리도 내게 됐고 남편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어요. 한참 후 모든 게 잠잠해졌어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방도 조용했어요. 아마 은주 부부도 우리처럼 누워 있을 거예요. 그때 벽 너머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아, 너 괜찮아? 깜짝 놀랐어요.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응, 나 괜찮아. 너는? 나도 좋았어. 우리는 웃었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네 명이 함께 웃었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아니,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옆방에서 태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도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그날 밤 우리 네 명은 벽을 사이에 두고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삶에 대해, 부부관계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제와는 뭔가 달랐어요. 더 친밀해진 느낌이랄까요? 선영아, 어땠어? 생각보다 좋았어. 너희는? 우리도. 솔직히 처음엔 어색했는데 소리 들리니까 오히려 더 편했어. 남편이 말했어요. 저희도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도 할까? 모두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 후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떠났어요. 매번 다른 장소, 다른 풍경이었죠. 두 번째는 제주도의 한적한 펜션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죠. 세 번째는 경주의 전통 한옥이었어요.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욱 편안해졌어요. 네 번째쯤 되니 이제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행의 진짜 의미를. 중요한 건 옆방에 누가 있다는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부부가 다시 서로를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벽 너머의 소리는 그저 배경음악 같은 거였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 위안이 됐어요. 우리의 외로움이, 우리의 갈망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줬으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12번의 여행을 함께 했죠. 저희 부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서도 서로 손을 잡고 포옹하고 사소한 것도 함께 웃었어요.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아빠랑 왜 이렇게 다정해? 무슨 일 있어? 응?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나이 들면 보통 더 멀어지잖아. 근데 엄마 아빠는 신혼부부 같아. 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우리는 재혼한 신혼부부 같았어요. 은주도 비슷했대요. 선영아, 우리 아들이 물어보더라.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정말? 응. 나도 거울 보면 느껴. 표정이 달라진 게. 눈빛이 살아있어. 우리는 웃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어요. 2년째가 되던 해였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 같았어요. 명절에도 함께 보냈고 생일이면 4명이 모여서 축하했죠.
우리 자녀들도 이제 두 부부가 얼마나 친한지 알았어요. 어느 가을날 우리는 설악산 근처의 작은 펜션에 갔어요. 단풍이 절정일 때였죠. 저녁을 먹고 난 후 네 명이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2년이나 됐네. 은주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 맞아. 그리고 우리 모두 많이 변했고, 태수 씨가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은주가 제안했을 때 반대했어요.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그랬어요. 정우가 맞장구 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우리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은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영아, 고마워. 내가 동의해줘서. 나도 고마워, 은주야. 너 때문에 인생 2막이 시작된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남편들도 악수를 나눴죠. 3년째 되던 해봄 위기가 찾아왔어요. 태수 씨가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무리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경고를 받았죠. 선영아, 우리 한동안 여행 못 갈 것 같아. 은주가 울먹이며 전화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는 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집에서도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특별한 설렘, 그 기대감이 사라진 거죠. 어느 날 은주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태수 오빠가 괜찮아졌대. 의사가 이제 일상생활 해도 된다고 했어. 잘 됐다. 정말 다행이야. 3개월 만에 여행이었어요. 우리는 춘천의 호숫가 펜션으로 갔어요. 도착해서 서로를 보는 순간 울컥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 특별한 시간이, 이 소중한 사람들이. 보고 싶었어. 은주가 저를 꼭 껴안았어요. 나도. 그날 밤은 더 특별했어요. 오랜만이라 그런지 모든 게 새로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 여행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단순한 취미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는 걸. 태수 씨의 건강 문제 이후 우리는 여행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더 편안하게 즐기기로 했죠. 격렬함보다는 친밀함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시간을 보내는 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하고 손을 잡고 천천히 교감하는 것. 그게 더 깊은 만족감을 줬죠. 선영아, 이제야 알겠어. 어느 날 은주가 말했어요. 뭘? 우리가 찾던 게 뭔지. 자극이 아니라 연결이었어. 서로와의 진짜 연결. 맞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새로운 자극을 찾아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가 얻은 건 더 깊은 유대였어요. 부부 간의 유대, 그리고 친구 간의 유대. 우리는 이제 정말 특별한 관계가 됐어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영혼의 동반자 같은. 어느 겨울날 우리는 평창에 눈 덮인 펜션에 갔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벽난로에 불이 타올랐고 우리는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앉아 있었죠. 우리 나이가 이제 이른을 바라보네. 태수 씨가 말했어요. 시간 참 빠르다. 맞아. 근데 후회 없어. 이렇게 살아서. 은주가 말했어요. 나도. 만약 그때 제안 안 했으면 지금 우리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아마 그저 그렇게 살았겠지. 외롭고 공허하게. 정우가 대답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 우리 정말 행복해. 제가 말했어요. 맞아. 행복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방으로 가지 않고요. 오늘은 그냥 이야기만 하고 싶어.
은주가 말했어요.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생에 대해, 사랑에 대해, 그리고 우정에 대해.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였다는 걸. 이 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엇을 하든 행복했어요. 지금 우리는 70대 초반이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여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어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소중해요. 어쩌면 더 소중해졌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 손주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응?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 네. 다른 할머니들은 맨날 힘들다, 아프다 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늘 웃으세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어쩌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에겐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서로의 부부관계를 더 좋게 만들었고 40년 우정을 더 깊게 했죠. 만약 그날 은주가 제안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공허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과 저는 그저 의무감으로만 연결된 남처럼 살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이 감사하고 남편을 볼 때마다 설레고 삶이 행복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어요. 60대에 70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할 용기.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게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잠자리에 들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은주 부부와의 여행을 기대하면서요. 이게 제 삶이에요. 특별하고 비밀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제 삶이에요.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1년이 지났어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어요. 댓글로 메시지로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어떤 분은 60대 후반에 남편과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오랜 친구들과 정기 모임을 만들었다고 했고요. 저희 4명은 여전히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이제 70대 중반이 됐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청춘이에요. 얼마 전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은주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40년을 함께한 지금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모습이 제가 꿈꾸는 결혼이에요.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우리가 숨겨온 비밀이 사실은 숨길 필요가 없는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랑했고 우정을 나눴고 서로를 지지했어요.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10년 전에도 갔던 그 펜션이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알아봤어요. 아이고, 그때 그 부부들 아직도 오시네요. 네, 벌써 10년이 됐네요. 대단하세요. 요즘 부부들은 나이 들면 따로따로 노는데 두 부부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다니. 우리는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10년 전 그 방이었어요. 익숙한 공간, 익숙한 소리들. 남편과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보였죠. 여보, 우리 여기 10년 전에도 왔었지?
응, 기억나.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을까?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더 편해진 것 같아. 그리고 더 감사하게 됐어. 나도 그래. 옆방에서 은주 부부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게 모든 게 감사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관계를, 삶을. 부부관계가 식었다고요?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어요. 외롭다고요? 좋은 친구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인생이 지루하다고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한 방식이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나이에도. 저는 63세에 인생 2막을 시작했어요. 지금 70대 중반인데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용기를 내세요.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오늘도 저는 남편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베란다에서 햇살을 받으며, 여보, 오늘 뭐 할까? 글쎄, 산책이라도 할까? 좋아. 그리고 저녁엔 은준의 부부 만나기로 했잖아. 맞다. 벌써 2달이 지났네. 우리는 미소 지으며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어요.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